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5년이나 되었어요. 제 딸은 속도 위반을 한 탓에 6살이고요. 시댁권 한 도시에 살고 있고 아버님과 형님은 서울에 살고 계세요. 두 분 사이에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형님은 동대문 상가 주변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옷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지 어쩐지 직원을 2명이나 두고 일을 하는데 한 번씩 명절이 가까우거나 시부모님의 생신 때라도 되면 아주버님 손에 시부모님의 옷들을 챙겨서 보내곤 했어요. 저희 형님은 한마디로 사장님이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명절에도 늘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명절을 새러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 초반에 몇 번 미리 연락을 줘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더니 이젠 아예 당연한 것처럼 제게 전화 연락도 없어요. 항상 아주버님이 형님의 아들만 딸랑 데리고 명절을 새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이번에도 안 오냐? 명절에 옷가게를 여는 집이 어디 있다냐? 얼마나 큰 돈을 벌려고 명절에 문을 열어? 그러면 아주버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휴, 아버지. 그래서 자영업이 힘든 거예요. 365일 쉬는 날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냅둬요. 설마니 명절에 문을 여는 가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기 싫고 쉬고 싶어서 그러겠죠. 장사하느라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싶겠어요? 나는 내 아들과 손자만 보면 돼요. 그러자 아버님이 또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도 못 본 지 오래되어서 큰며느리 얼굴을 잊어버리겠다. 명절엔 자고로 힘들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전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사냐? 그 말씀에 시어머니께서 또 그러시대요. 이 양반이 늙었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일 때문에 바쁘다잖아요. 바쁘긴 개뿔. 돈만 딸랑 던져주면 다야. 1년에 한두 번 얼굴 내미는 게 그렇게도 어려워? 하여간 요새 것들은 시부 말기는 먹같이 한다니까. 그래, 니들이 좋아하는 돈 줬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한 거다. 이거 아니여? 아버님만이 이렇게 제대로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가 큰아들 손에 두툼한 용돈과 옷들을 선물로 보낸 곳도 어디냐며 이제는 별로 신경을 쓸 일도 아니라고 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형님이 일부러 명절에도 옷장사 때문에 못 온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다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옷가게 사장인데 맘만 먹으면 문을 닫는 것은 일도 아니죠. 세상에 명절에 문을 여는 옷가게가 어디 있겠어요. 직원들도 설새로 보내줘야 하는데 혼자서 성성 떨고 가게 문 열고 장사하겠냐고요. 뻔히 아는 거짓말에다 핑계를 대는데도 시어머니가 그러려니 하고 체념을 하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었어요. 형님이 형님의 아들을 출산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은 형님이 어릴 때 사고로 한날 1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 손에 의해서 자랐다고 했어요. 부모도 없이 자라서 늘 힘들어했다는데 형님의 아들을 낳은 후로 다니던 회사도 못 다니게 되어서 육아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 하필 아주버니가 실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소연을 하는 형님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집도 절도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 너를 거둬줬으면 너도 네 밥그릇은 챙길 줄 알아야지 않냐? 아들만 떡하니 낳아주면 다냐? 내 아들이 돈을 못 벌면 네가 벌면 될 거다냐?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설쳐? 그 말에 형님이 그랬다네요. 그래요? 그럼 우리 영식이는 누가 키워요? 어머니가 키워주실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손자나 키우면서 살아야겠냐? 니들이 낳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야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낳았어? 틀린 말씀은 아니었죠. 그러자 형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어머니 아들한테 용식이를 맡기고 시장 바닥에서 가서라도 장사를 할 테니까 장사 미천이라도 대주실 거예요? 이게 미쳤나?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
이러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 연줄도 없는 고한테는 장가를 보내는 게 아니었어. 말은 바로 해야지. 형님이 아무 연줄이 없는 것은 아니죠. 형님을 키워주신 형님의 이모도 있었고 형님의 친가 쪽 어른들도 있었지만 다 형님에게 무심한 탓에 고아처럼 기댈 때라곤 한 군데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엉뚱하게 형님을 탓했어요. 고아 남매 한 가지였던 형님이 감히 시어머니의 장남이었던 아주버니가 실직을 했다고 징징대는 큰며느리에게 같은 여자로서 자존심에 금이 갔다 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주제는 알라며 형님이 아픈 부분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걸 형님이 뼈아프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 뒤부터 형님이 돌변해서 사람이 차갑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형님은 실직을 한 아주버니에게 형님의 어린 아들을 맡기고 미친 듯이 동대문 상가에 있는 옷가게에서 전문으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개인 옷가게를 차리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남편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자신 하나뿐이라서 무시받지 않고 아들을 자신처럼 고아처럼 만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얼씨구나 잘 됐구나 싶었는지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서 형님 아들을 돌봐주기도 했었는데 아주버니가 회사에 다시 다니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그 말을 들은 이후로 형님은 시부모님의 생신은 물론이고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에는 딱 정해놓고 바빠서 참석을 못한다고 당당히 했대요. 그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실직이 살짝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큰며느리가 생활력이 강해서 아들을 먹여 살리니까 끽소리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저만 부르셨어요. 고분고분하니 수더분한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시부모님도 부모님인데 당연 일이 생겨서 부르면 달려가야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뭐 맨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자식된 돌이라 생각하고 형님이 없는 명절을 제가 다 독박 써가며 지내는 것도 그런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설날 세뱃돈을 주시는 것이 참 빈정이 상했습니다. 뭐 시부모님이 주시는 세뱃돈 가지고 빈정까지 상하냐고 하실 거예요. 제 딸이 갓난아기일 때에는 아기가 무슨 돈을 아냐고 하시면서 딱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니 작년에 웬일로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인 형님의 아들에게는 10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요. 형님의 아들이 제 딸 나이대에도 10,000원짜리 이하를 주신 적을 못 봤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형님 아들에게 얼마나 주시든 신경을 안 썼는데요. 이상하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그게 그렇게 빈정이 팍 상하더라고요. 비록 형님의 아들이 초등학생인 것은 감안을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매번 형님처럼 막 뻗대지도 않고 대놓고 시댁에 내려오지도 않았어도 저는 큰 소리도 하지 않고 제 할 도리를 다 해왔어요. 그러면 저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 쓰는 것이 그 세뱃돈 차이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돈 몇 푼에 추잡스럽게 섭섭하고 말고 하냐고 하실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속 좁은 인간이었나 봐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시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형님이 명절 때마다 오지 않아서 저 혼자서 다 일을 다 치렀어도 제 할도리가 여기며 군소리 안 했는데요. 저도 연중에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었나 봐요. 세뱃돈, 그게 뭐라고 빈정이 상해서 저도 일단 한 번쯤 해봐야 작은 며느리가 없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실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저도 일하는 엄마로서 휴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추석 때도 일 때문에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이번 설날에도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형님처럼 남편과 딸만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단짝 친구를 어렵게 꼬셔서 여행을 예약했네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렇게 해.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설 때 말이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그냥 간소하게 하자. 그래도 네 시숙하고 용식이가 내려오니까 좋아하는 LA갈비만 조금 더 넉넉히 하고 다른 것들은 딱 한 접시만 하자.
내가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장을 미리 봐둘 테니까 네가 고기만 사오면 되겠다. 그러세요? 이번에도 형님은 안 내려오시는 거죠? 네 형님은 기대도 하지 마라. 장사한 애가 내려오겠냐? 뭘 알면서 그러냐? 그러세요? 그러시면 어머니, 이번에는 두 아드님이랑 설을 보내시겠네요? 뭐? 그게 뭔 소리냐? 어머니, 저도 바빠서 못 가요. 뭐? 설에 바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공휴일이 날간인데 뭐가 바쁘다고 그러냐? 네, 놀러가기 바쁘네요. 죄송하지만 저도 휴식이 필요해서요. 일이다 육아다 해서 휴일에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네요. 친구랑 여행 예약이 잡혀서요. 뭐시여? 네가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냐? 작년 추석 때도 안 오더니 뭐 하자는 거요? 죄송해요. 어머니께는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간소하게 하신다면서요. 사랑하는 두 아드님과 손자와 손녀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종종 저도 숨도 쉬고 살아야 오래 살 것 아니겠어요? 말이 안 통한 저와 통화를 끝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한나절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형수는 명절에 안 와도 되고 로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암튼 로라 엄마 대신에 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더 이상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뭐시여? 너도 똑같아. 천불이네. 어디 명절을 며느리 없이 보낸다냐? 엄마, 꼭 명절은 며느리와 함께 보내라는 법 같은 건 없어요. 저도 가고 형도 가고 손자와 손녀가 엄마한테 갔는데 뭐 어쩐다고 그러세요. 제가 로라 엄마 대신에 좀 더 일찍 가서 음식 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래 시어머니께 남편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로라한테도 세뱃돈으로 배추잎 싹으로 주세요. 그러라고 로라 엄마가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는데요. 아셨죠? 미쳤냐? 너도 오지 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